We can come back, but the time is gone. I'm round, running to escape from your left. Don't lie, cause I know your heart. Don't try looking for someone to forget. Cause I gave you my whole life. And it's that you gave me 안녕하세요. nothing. 나는 개입니다. And you let me hear 나김이 주식TV의 나김입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 없다고 장후 동시호가에서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조금씩 밀린 것 말고는 큰 폭풍 없이 하루가 지나갔죠.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 정도를 매도하긴 했지만 그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다 받아내면서 최근 국내 시장의 엄청난 유동성의 힘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은 JP모건에 이어 CS에서도 목표가 19만원을 내놓았지만 공매도 비율은 5%가 깨지면서 공매도 세력들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선 국내 시장과 주요 종목 리뷰 그리고 연말 국내 시장의 대응 전략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셀트리온의 수급 상황을 바탕으로 공매도 세력들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의 의미와 이러한 공격들이 왜 공매도 세력들을 더 힘들게 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 국내 시장은 엄청난 유동성 자금을 바탕으로 전 섹터가 빠르게 순환매를 돌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수가 빠지면 좋은 종목들을 매수하기 위해 대기 중인 신규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지수는 돌발적인 대내외 대형 악재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조정을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령 시총 상위 대형주들의 조정으로 인해 지수는 빠지더라도 다른 섹터들의 순환이 돌면서 보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올해 3월 코로나로 인한 시장의 급락 이후 외국인들은 주구장창 매도를 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60조가 넘는 고객 예탁금과 더불어 외국인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국내 시장은 더욱더 강한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는 단기 매매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좋은 종목 한두 개 정도를 사놓고 기다리기만 해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은 설령 단기적 손실이 나더라도 물량 확보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최근 한 달간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느낌은 있지만 올해 3월부터 8월까지의 흐름과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제 겨우 이 정도까지만 올라온 느낌이라 외국인의 수급까지 가세한 지금 시장은 적어도 2~3개월 정도는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수의 흐름에 대한 예측은 전적으로 제 주관적인 분석에 의한 것이니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0.8% 정도의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번 주 화요일 장중에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한 후 장 후반에 밀리긴 했지만 어제와 오늘 1차 지지라인인 906포인트를 지켜주면서 재차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만약 이 앞의 고점인 933포인트를 재차 돌파를 한다면 코스닥 시장도 연말까지 더욱더 강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FOMC 회의, 미국 경기 부양책 합의, 그리고 브렉시트 합의, 대내적으로는 배당 이슈와 대주주 이슈 등 연말까지 국내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 몇 개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이런 이슈들에 의한 지수의 하락을 겁낼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가 돌파 후 랠리가 시작이 되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보여준 흐름과 비슷하게 향후 적어도 2~3개월 정도는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을 보시면요.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피와 선물시장 합쳐서 대략 1조 6천억 원 정도를 매도했지만 단발적 수급 이슈에 의한 물량이라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거의 다 받아내면서 지수를 튼튼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와 오늘은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는데요. 연말 윈도 드레싱 등의 영향으로 연속적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수익에 대한 차익 실현의 목적이 아닌 추세를 꺾기 위한 의도적인 매도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국내 시장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주요 종목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이노베이션을 보시면요. 경쟁업체인 삼성 SDI와 LG화학이 이미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은 아직 사상 최고가 돌파 전인데요. 하지만 올해 8월 사상 최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최종 매물대인 이 구간의 물량 소화를 마치고 3개월 정도의 기간과 가격 조정을 통한 물량 매집을 마친 후 다시 사상 최고가 돌파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사상 최대 거래를 보여주었던 8월 5일과 8월 7일의 종가를 돌파하면서 이제는 저항이 거의 없는 상태라 지금부터는 18만 4천원을 기준으로 이 가격대 부근에서는 물량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LG화학에 납품 중인 LNF가 사상 최고가 돌파 후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에 납품 중인 포스코 케미칼도 1차 상승 후 이 앞의 고점을 재차 돌파하면서 2차 상승의 신호탄을 쐈는데요. 삼성 SDI에 납품 중인 에코프로비엠은 1차 상승 후 아직 전고점 돌파 직전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넥신을 보시면요. 며칠 전에도 제넥신은 자궁경부암 신약으로 개발 중인 백신이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와의 병용 투여 임상 이상 결과에서 효과를 나타냈다는 기사가 나온 이후 오늘은 제넥신과 SCM 생명과학의 미국 합작법인인 코이뮨이 개발 중인 면역 항암제가 백혈병에 효과가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SCM 생명과학은 상한가를 기록하고요. 제넥신도 거의 7%대의 급등을 보여주었는데요. 제넥신은 코로나 백신도 개발 중이지만 이것보다는 엄청난 수의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과 기술 수출의 기대감을 동시에 받고 있죠. 따라서 최근 순조롭게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제넥신은 올해 말과 내년 강한 시세 분출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박스권 하단인 13만원과 상단인 15만원 사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물량 확보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을 보시면요. 이번 주 화요일에 13%대 급락 이후 어제는 밑꼬리를 남기면서 양봉을 냈고요.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셀트리온은 기술적으로 만약 이전 사상 최고가였던 36만 7천원을 재차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급등의 흐름을 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더욱더 매수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36만 7천원과 33만원 가격대 사이에서는 충분히 물량 확보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거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코로나 치료제라는 올해 말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에는 램시마, 드룩시마, 허주마, 램시마 SC 등 기존 제품들의 급성장과 27조 시장인 휴미라의 고농도 버전 바이오시밀러의 유럽 출시도 내년 초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물량에만 초점을 맞추는 전략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JP모건의 21만원 레터 이후 CS에서도 목표가를 19만 2천원을 내어놓으면서 셀트리온의 주가를 하방질하기 위한 공매도 세력들의 집중 공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계속 쓰면서 셀트리온의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공매도 세력들의 의도는 단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겁먹은 초보 주주들의 물량을 흡수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가가 상승할 때 언제든지 다시 급락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상승의 공포감을 느낀 주주들의 물량을 받아낸과 동시에 매수하기 위해 대기 중인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함이죠. 하지만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를 하방으로 더 밀었을 때 매도하는 개인의 물량과 새로 유입되는 개인 물량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제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 의견은 만약 추가적인 급락을 한다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매수 기회라는 것인데요. 셀트리온의 외국인과 개인의 누적 순매수 차트를 보시면요. 2018년 최고점에서의 외국인 누적 순매수는 대략 1,500만 주였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외국인이라고 적힌 수급에 의해서 주가는 움직이게 되죠. 하지만 올해 8월부터는 외국인이 매도를 하더라도 개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여파로 최근 저점이었던 23만원 부근의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량인 400만 주 부근에서 최근의 누적 순매수량인 530만 주 부근까지 겨우 130만 주 가량 늘었을 뿐인데 주가는 23만원에서 36만원까지 초급등을 한 상태이고요. 최근의 누적 순매수량 수치인
530만 주는 2018년 당시 최고점 부근에서의 누적 순매수량이었던 1500만 주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물론 공매도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주가를 더 누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신규 개인 수급과 더불어 외부에서도 수급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가를 누르면 누를수록 주가는 더욱더 빠르고 강하게 튀어 올라갈 것이라는 의미죠. 따라서 지금 당장은 수익과 손실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물량 확보에만 집중하신다면 최근 보여주었던 상승보다 더욱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말은 종목들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급락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의미일 수 있으니까요.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의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 구간이나 가격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친 구간에서 여유있게 매매하시면 안정적으로 큰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불금을 기대하면서 금요일장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개미 주식TV의 날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